내가 이 녀석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계집년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단 말이냐? 처음에는 싹싹한 며느리가 대견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며느리에게 향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손을 잡아줄 때나 고생하는 아내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을 때마다 며느리가 너무 미웠습니다. 이 고약한 생각은 한 번 자리를 잡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도 시어머니 눈에는 꼴불견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 밥풀꽃 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청송 땅 첩첩이 겹쳐진 산줄기를 굽이굽이 돌아가야 겨우 나타나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어찌나 맑은지 그 소리만 들어도 속세의 시름이 씻기는 듯 했지요. 산 그림자가 마을을 감싸 안은 이곳에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마음 씨는 샘물처럼 맑은 처녀가 살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아이를 봄이라 불렀습니다. 봄이의 효심은 인근 신비 밖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봄이네 집안은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건만 봄이의 부지런함과 정성으로 그럭저럭 낀 일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산에서 나무를 하다 굴러떨어져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삭바느질로 고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이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빛을 의지해 산에 올라 약초와 나무를 캐고 해가 중천에 뜨면 그것들을 지게에 지고 오리박 장터까지 걸어가 내다 팔았지요. 돌아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엿 한 조각을 품에 넣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산딸기도 땄어요. 드셔보세요. 봄이의 해맑은 웃음에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봄이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냇물에 빨래를 하느라 손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봄이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막으려 창호지를 정성껏 새로 바르며 말했지요. 어머니,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봄이를 볼 때마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는 집은 복을 받을게야. 지나가는 산짐승도 저 아이 정성을 알아볼 정도니 시집가면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겠구먼. 그러게 말이여. 저런 효녀가 요즘 세상에 어딜 있겠소. 부모 복이 하늘을 찔렀구만.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고을에 사는 중매쟁이 할멈이 혼담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지요. 청송고을 넘어 안동 땅 어귀에 박씨 성을 가진 호럼이 댁이 있는디 거기 외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그 어미가 속을 끓이고 있다네. 그 총각이 비록 논밭은 몇 마직이 안 되지만 심성이 어찌나 곧고 부지런한지 온 동네가 칭찬이 자자하다더구만. 봄이 어머니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딸의 나이 18, 시집갈 때가 한참 지났건만 마땅한 혼처가 없어 애를 태우던 참이었지요. 그래서 그 총각이 어떻게 생겼는디요. 얼굴이야 수수하지만 눈빛이 맑고 일 앞에서는 물러섬이 없다 하더구만. 이름은 돌쇠라 하는디 어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라네. 효자라는 말에 봄이 부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난이야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만 심성만은 타고나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양가에서 사주단자를 주고받고 혼례 날짜가 잡히자
온 마을이 들썩였지요. 이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 한 돼, 콩 한 줌씩 보태왔고, 솜씨 좋은 아낙네들은 보미의 혼례복 만드는 걸 도왔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미는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봄아, 시집 가면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 공경하며 살아라. 내 정성이면 어디 가서든 사랑받을 게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우리 집안의 웃음꽃이 피게 만들 거예요. 보미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어찌 가볍겠습니까?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나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봄아, 이 아비가 성한 몸이었다면 내게 좋은 혼수라도 해줄 텐데. 빈손으로 보내니 이 아비 가슴이 무너지는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이 제일 큰 혼수예요. 꽃가마가 마당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보미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복 많이 받아. 정다운 인사들이 쏟아졌지요. 보미는 가마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가지붕 아래 서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가마가 출발하고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갈 때까지 보미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눈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제가 꼭 잘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 모셔올게요. 보미는 가슴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 삶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정성을 다하면 모지 이룰 일이 없으리라는 믿음 하나가 어린 새색 씨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고 있었습니다. 꽃가마는 산길을 넘고 물길을 건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박하고 효심 깊은 새색 씨가 시집을 갔으니 온 집안의 웃음꽃이 필 것만 같지 않나요? 보미의 연분홍빛 꿈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꽃가마가 산모퉁이를 돌아 시댁에 당도했을 때 보미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낯선 마을, 낯선 집, 낯선 사람들. 그러나 보미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품기로 했지요. 정성을 다하면 어떤 마음인들 녹이지 못하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보미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보미, 오늘부터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꾸나. 그 첫마디에서 보미는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 첫날이니 긴장한 것이려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새색시가 된 보미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별이 아직 하늘에 머물러 있는 시간, 닭이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보미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우물가로 향해 갓 길어 올린 맑은 물로 솥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행여나 시어머니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여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았지요.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마치 보미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밥을 잘 지어야지.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할 때면 손끝이 저려왔지만 하얗게 빤 옷가지를 보며 보미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 앉아 시어머니의 해진 옷을 깁고 밤늦도록 길쌈을 멈추지 않았지요. 보미의 손등은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 돌쇠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의 갈라진 손을 슬쩍 잡아주며 말했지요. 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서방님. 제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우리 집안이 화목해지겠지요. 그 짧은 온기가 보미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눈빛 하나면 세상 모든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옛말에 호사다 마라 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이 가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온 시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싹싹한 며느리가 대견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며느리에게 향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아내의 손을 잡아줄 때, 고생하는 아내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을 때, 그 사소한 순간들이 시어머니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내가 이 녀석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계집년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단 말이냐. 이 고약한 생각은 한 번 자리를 잡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도 시어머니 눈에는 꼴불견으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게 뭐냐? 밥이 질어서 먹겠느냐? 다음 날 밥을 되직하게 지으면 또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고두밥을 해놓으면 이늘은 것 떨어 목구멍이 막혀 죽으라는 거냐? 나물 반찬이 싱거우면 정성이 없다며 상을 물리고 간이 맞으면 소금이 아깝지도 않으냐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보미가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미는 처음엔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시어머니 마음도 풀리실 거야.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자. 밤잠을 줄여가며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서슬퍼렇게 변해갔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에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보미가 잠시 허리를 펴며 숨을 돌리려 앉아 있기라도 하면 모진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게으른 년이 엉덩이에 풀칠이라도 했냐? 집안 망하게 하려고 시집왔구나.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때는 보릿고개, 산천의 푸른 싹은 돋아나도 정작 사람 입으로 들어갈 곡식은 바닥이 나던 가혹한 계절이었지요. 마을 전체가 가난했지만 시어머니는 유독 며느리에게만 가혹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쌀독 10쇠를 품 안에 움켜쥐고 절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밥그릇에는 귀한 쌀알을 섞어 고봉으로 담아주면서도 며느리의 밥그릇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지요. 물을 한가득 부어 곡식 알갱이가 옅게 보이지도 않는 멀건죽.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아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으로 시집와서 기둥뿌리를 뽑는구나.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밥만 축내다니.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굶주린 배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떼약볕 아래서 김을 메고 산에 올라 땔감을 해오며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보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마시는 찬물 한 사발뿐이었습니다. 배에서는 쉴 새 없이 꼬르륵 소리가 났고 머리는 핑핑 돌았지요. 그래도 보미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효자인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할까봐
고부 갈등이 커져 집안의 화목이 깨질까봐 그저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밤이면 보미는 찬 방바닥에 누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일은 부디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리시기를. 밥 한 숟가락 편히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러나 시어머니의 미움은 갈수록 독해졌고 보미의 몸은 장작개비처럼 말라갔습니다. 뺨은 움푹 꺼지고 눈만 휑하니 커 보였지요. 억울함이 쌓여 가슴엔 응어리가 맺혔고 그 응어리는 차마 터뜨리지 못한 채 속으로만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밥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눈물조차 흘릴 기운이 없는 빈속이었습니다. 보미의 야윈 어깨 위로 떨어지는 달빛이 유난히 시리고 차갑게 느껴지던 그의 봄. 비극의 전주곡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하늘에서는 이글이글 불덩이 같은 해가 내리쬐고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온 세상이 아른아른 흔들리는 듯했지요. 우물물마저 바닥을 드러내던 그 혹독한 계절에도 보미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단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땔감을 한 짐 해오고 냇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방망이질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에는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오후에는 장독대를 닦고 마당을 쓸었지요.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보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곡기 구경을 못한 탓이었습니다. 눈아픈 노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가물가물했고 다리는 갈대처럼 후들거렸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보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보미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개비가 타들어가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렸고 가마솥 안에서는 귀한 쌀알들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고 달큰한 밥 냄새가 온 부엌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 밥 냄새는 굶주린 보미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빈속은 뒤틀리듯 아팠고 입안에는 마른 침만 고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보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시어머니 드실 밥인데 설이 그면 큰일이야.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오며 잘 익은 쌀밥이 그 고운 자태를 드러냈지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알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주걱을 들어 밥을 푸려던 보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솥뚜껑 안쪽에 맺혀있는 하얀 밥알 두 톨. 김이 오르며 솥뚜껑에 달라붙은 것이었지요. 통통하고 윤기 나는 그 밥알들이 보미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것만, 저 밥알 두 톨만 먹으면 조금은 힘이 날 텐데. 보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라는 소리가 울렸지만 굶주린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밥이 잘 익었는지 확인만 해보자. 어른 드실 밥인데 설이 그면 안 되니까. 보미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그 귀한 밥알 두 톨을 손가락 끝으로 떼어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밥알의 온기가 마치 생명의 온기처럼 느껴졌지요. 보미는 그 밥알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입술에 닿은 순간 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집온 뒤로 이렇게 따뜻하고 온전한 밥알을 입에 넣어본 것이 언제였던가. 보미는 혀끝으로 그 달콤함을 느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연, 내가 감히 어디라고 손을 대느냐? 뒤편에서 들려온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벼락 같았습니다. 보미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슬퍼런 눈을 부릅뜬 채 부엌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 차 있었지요. 보미는 입안에 넣은 밥알을 씹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채 숨기지 못한 하얀 밥알 두 톨이 가련하게 붙어 있었지요. 어머니, 그게 아니오라. 밥이 잘 되었는지 보려던 것뿐입니다. 보미는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듬거리는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더욱 가증스럽게 보였지요. 입에 물고서 발뺌이야? 어른이 드실 첩밥을 가로채 먹다니 천하에 못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옆에 놓인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보미는 두 손을 모아 빌었지만 매정한 부직갱이는 보미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매질보다 더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독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미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등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시오. 우리 집 며느리년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몰래 밥을 훔쳐 먹었소. 이런 도둑년을 어찌 지붕 아래 두고 산단 말이오. 한편 그 시각 남편 돌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이웃 마을 품앗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가 시원찮아 조금이라도 품삯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돌쇠는 쉬지 않고 호미를 놀렸습니다. 보미가 고생이 많지. 오늘 품삯 받으면 장에 들러댕기라도 하나 사다 줘야겠다. 돌쇠는 아내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집 온 뒤로 아내가 부쩍 야위어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머니 성화에 차마 아내 편을 대놓고 들 수가 없었지요. 효자로 소문난 돌쇠였기에 홀어머니의 속을 긁는 일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어머니 마음도 풀리시겠지. 보미 심성을 알게 되시면 틀림없이 예뻐하실 거야. 돌쇠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을 겨우 붙들어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돌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던 하늘 한쪽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하지? 돌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끌려 나온 보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시선들이 보미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쯧쯧, 얌전한 줄 알았더니. 그러게 사람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보미는 억울했습니다. 시집 온 뒤로 단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게으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집안의 화목을 위해 모든 수모를 이 악물고 견뎠건만 돌아온 것은 도둑년이라는 씻을 수 없는 누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옵니다. 보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굶주림과 고된 노동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 시어머니의 모진구박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이 연약한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지요. 보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위민거리는 소리가 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미는 입가에 묻은 그 밥알 두 톨을 끝내 삼키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 위로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옵니다. 가녀린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고 보미의 눈동자에는 푸른 하늘 대신 시어머니의 냉담한 뒷모습만이 마지막으로 담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보미의 손발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돌쇠를 부르러 달려갔지요. 돌쇠야, 빨리 와. 내 마누라가. 이웃 마을에서 그 소식을 들은 돌쇠는 호미를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도 멈출 수 없었지요. 집에 당도한 돌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미야. 돌쇠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보이는 하얀 밥알 두 톨. 돌쇠는 아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뺨이 얼마나 움푹 꺼졌는지 똑똑히 보였습니다. 손을 잡으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지요.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돌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지, 자신을 탓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아내가 굶주리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자신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비겁하게 줄타기만 하던 자신이 아내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미는 죽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듯 입술 사이로 하얀 밥알 두 톨을 꼭 물고 있었습니다. 그 밥알은 떨어지지 않고 보미의 마지막 결백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지요. 보미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을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새색시의 싸늘한 주검 앞에서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지요. 조금 전까지 구경꾼처럼 수근거리던 이웃들도 이제는 고개를 떨군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불쌍하기도 하지. 시집 온 뒤로 제대로 먹는 꼴을 본 적이 없었잖아. 사람들은 뒤늦게야 보미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을 지키던 그 부지런한 모습, 빨래터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방망이질하던 그 고된 모습,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던 그 가녀린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지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자신들의 무심함이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보미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에 변변한 관도, 수의도 마련할 수 없었지요. 이웃 아낙네들이 십시일반 흰 광목을 내어 수의를 만들고 장정들이 나무를 베어 관을 짜주었습니다. 가여운 것. 시집 올 때는 그리고 왔는데 가는 길은 어찌 이리 초라하냐. 수의를 입히던 아낙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보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은 듯 했지요. 팔뚝은 아이 것처럼 가늘었고 갈비뼈가 손끝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을꼬. 먹지도 못하면서 그 고된 시집살이를 했다니. 사람들은 차마 보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 사이에 물린 그 밥알 두 톨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무심함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지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기슭에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돌쇠는 무덤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이슬이 내리고 새벽이 밝아도 무덤 앞에 꿇어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장례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장례에도 안 나오다니.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체면이 깎여 숨어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에서 밤새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계절이 바뀌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산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보미의 무덤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돌쇠는 눈이 올 때마다 무덤을 찾아가 눈을 쓸어 주었습니다. 살아생전 제대로 해준 것이 없으니 죽어서라도 곁을 지켜주고 싶었지요. 그렇게 긴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과 들의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시냇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지요. 보미가 그토록 좋아하던 계절, 봄이라는 이름처럼 환하게 웃던 그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해 여름,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봄이 무덤 근처에 가봤는가? 이상한 꽃이 피었다더군. 꽃이라니? 무슨 꽃? 나도 직접 보진 못했는데 전에는 본 적 없는 꽃이래. 근데 그 꽃이 반에 하얀 바발 같은 게 박혀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거짓소리라며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들도 소문이 자꾸 퍼지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무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보미의 무덤가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 있었지요. 짙은 분홍빛 혹은 선연한 붉은빛을 띤 꽃망울은 마치 수줍은 새 색시가 고개를 숙인 듯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가까이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꽃이 반쪽에 정말로 하얗고 통통한 바발, 두 톨이 콕콕 박혀 있는 듯한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누군가 정성껏 술을 놓은 것처럼 그 하얀 점 두 개가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보게. 꼭 보미가 죽을 때 입에 물고 있던 그 바발 같지 않은가? 틀림없어. 보미가 꽃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억울해서 눈을 못 감았더니 꽃이 되어서 결백을 증명하려는 게야. 사람들은 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꽃송이 하나하나가 보미의 한 맺힌 넋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돌쇠는 그 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보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쇠의 눈물이 붉은 꽃잎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머금은 꽃이 더욱 선명한 빛깔을 띠는 듯했지요.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꽃이 반에 바발이 박혀 있다고? 설마. 시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무덤가에 당도한 시어머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숨이 멎는 듯한 것이었지요. 수백 송이의 붉은 꽃들이 무덤을 빙 둘러싸고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마치 시어머니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꽃 한 송이를 가까이 당겨보았습니다. 붉은 꽃이 픈 봄이의 젖은 입술 같았고 그 위에 박힌 하얀 점 두 개는 그날 봄이가 입에 물고 있던 그 밥알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꽃을 붙잡고 통곡했지요. 아이고, 봄이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늙은이가 내 목숨을 빼앗았구나. 시어머니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붉은 꽃잎 위로 시어머니의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하지만 봄이는 이미 한 송이 꽃이 되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봄이가 정성껏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다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쏟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을 지키던 그 고운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꽃은 말이 없지만 때로는 세상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절절한 사연을 전합니다. 봄이의 억울함이 꽃이 되어 피어났듯이 우리가 삼킨 수많은 눈물과 한숨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며느리 밥풀 꽃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봄이의 슬픔이, 돌쇠의 회한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참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들이 대를 이어 겪어야 했던 지독한 가난과 고통을 오로지 인내와 희생으로 버텨냈던 여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며느리 밥풀 꽃의 전설 어떠셨나요? 꽃말은 여인의 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울림과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